그 어느 때보다 좀 예측이 안 되고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 영상 보시고 끝까지 보셨다면 올해 이 팀이 다이렉트 강등당할 것 같고 올해 이 팀이 살아남을 것 같다 이렇게 투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셔서 이 팀이 살아남을 것 같은 이유와 이 팀이 강등당할 것 같은 이유, 그리고 이 팀은 요 순위로 끝낼 것 같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로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냅의 스포츠 주간 K리그 시간입니다. 혼돈의 33라운드 그리고 파이널 A, 파이널 B로 이제 갈라진 K리그 혼돈의 3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북현대가 우승을 10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리그가 2013년부터 승강제를 시행한 이후에 조기 우승을 한 사례가 딱 2번 있습니다. 이전에 최강희 감독 시기에 32라운드에 결정한 전북현대의 우승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K리그에서 유일하게 파이널 라운드 전에 우승을 결정지었던 팀은 전북현대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널 A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고요. 파이널 B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7위 안양, 8위 광주, 9위 울산, 10위 수원FC, 11위 제주 SKFC, 12위 대구FC로 결정이 됐습니다. 33라운드 이전까지는 6위에 광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광주가 패하면서 8위까지 떨어졌고 안양이 김천을 4대1로 때려잡으면서 안양이 7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무승을 끊으면서 9위로 올라왔고 수원FC가 역설적으로 울산에게 지면서 10위로 떨어졌습니다. 우선 울산 얘기부터 해볼까요? 울산은 광주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9위를 점프했고요. 8경기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대강 봐도 한 2달 만에 이긴 거죠. 이렇게 끝났으면 그냥 아름다울 뻔했는데 긁어 부스럼이 하나 있었죠.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분도 계셨는데 구독자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갖고 오긴 했는데 이청용 선수가 골프 세레모니를 했어요. 신태용 감독과의 갈등 중에 그리고 구단이 신태용 감독을 해임한 그 사유 중에 골프백의 개인적인 이유로 운송을 구단 버스로 했다라는 게 있었죠. 지난번 편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하면서 불화를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 됐고 이거를 심지어 한 번 더 했답니다. 서영훈 캐설이 볼리케이 컨텐츠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구단 측이 원래 그러니까 울산이죠. 울산이 신태용 감독 발언에 대해서 대응 자료를 갖고 맞대응하려고 했었대요. 맞대응할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푸른 파도라는 이름으로 매 시즌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큐멘터리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상적인 자료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지만 일단 우리가 잔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더 역풍을 맞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와중에 이청용이 페널티킥을 차고 골프 세레모니 했습니다. 이게 이청용이 원래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도 아니고 원래 전담 키커가 아니에요. 이걸 울산 팬들도 알고 계시고 이청용 선수가 어떤 팀을 가든 페널티킥을 원래 차던 스타일이 아닌데 뭐 선수들이 차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 이청용 선수가 자청해서 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차고 나서 골프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 앞에서 다시 했다 하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울산의 고참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시즌이 끝나고 잔류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을 그냥 나중에 일로 밀어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저 시즌 끝나고 이야기했어야 된다라고 했어도 된다기보다는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축구고 중요한 건 K리그고 어쨌든 프로 선수들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팀이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내부 결속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도 이청용 선수한테도 악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선수협에서 대응하겠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긴 하지만 이럴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태용 감독의 성향도 양날의 검 성향이 좀 있기는 해요. 왜냐면 신태용 감독의 성격이 지속적으로 드러난 일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 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신태용 감독 자체가 오래된 감독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이
신태용 감독도 이미 감독 생활이 10년이 넘은 감독이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땐 신선했고 이 감독의 리더십이 때로는 호방하지만 때로는 친구 같고 이런 게 그때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사례로 그거잖아요. 김정우 선수가 전역하고 포르쉐를 타고 구단에 왔는데 신태용 감독이 포르쉐를 발로 한번 차보고 야, 니 차 좋아 보이는데 나 한번 타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 지금 요즘 선수들한테 하면 난리 날 만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추정이 사실이 되면서 긴 싸움이 될 여지를 이제 열어놨고 이미 이거는 긴 싸움이 될 상황이고 누구 하나는 무조건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쪽이 다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첨언 좀 하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프로구단 수준에서도 감독과 선수를 사제지간으로 엮는 경향이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제지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배움을 느낄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프로팀은 구단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여기는 직장이고요. 선수들은 직원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저는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 관리자, 선수단 관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고용된 고용인들이고 그리고 직책이 나눠진 같은 직원들이라는 이야기죠. 무조건 수평적 관계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감독들도 그러한 프로페셔널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수들 또한 프로페셔널함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이 정도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어느 정도 이 사제지간이라는 프레임이 되게 강하게 씌워진 탓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 물론 저 이청용 선수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경솔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신태용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드스쿨한 지도 방식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본인이 선수단에 대하는 태도 본인도 신태용 감독도 반성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좀 잘 화합할 수 있는 문제가 화합이 좀 되지 않았고 이게 양쪽이 모두 극단적으로 가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울산에는 리스펙트가 좀 빠져있다. 그게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단도 리스펙트가 좀 빠져있다. 이게 긴 싸움이 돼버리면서 울산은 이 시즌이 끝나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 싸움을 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위 싸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12위 싸움이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대구FC를 좀 봐야겠다 싶을 때 11위와 승점 차가 15점 차였는데 지금 제주 SK와 승점 차가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제주는 최근 두 경기에서 전북과 비겼고요. 대전에게 3대1로 졌고 다음 경기는 수원FC를 기다리고 있고요. 대구는 광주를 잡았고요. 강원이랑도 비기면서 강원이 덕분에 파이널 B를 확정짓게 됐지만 대구도 이 승점 차가 벌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경기도 안 볼 수가 없는데 자, 파이널 라운드가 남은 상황에 35라운드부터 38라운드를 이제 볼게요. 이제 34라운드부터 파이널이잖아요. 제주는 대구가 더 어렵긴 합니다. 당장 다음 경기는 대구가 울산을 만나는데 객관적인 전력차가 크잖아요. 제주는 수원FC를 만나는데 수원FC가 제주랑 했을 때 최근에 제주는 수원FC랑 만났는데 수원FC는 그나마 제주보다는 최근 5경기 경기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2경기를 1무 1패 하긴 했지만 그래도 2승을 쌓아놓으면서 이 위에 있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제주보다는 지금 상황이 훨씬 낫습니다. 제주는 지금 1무 4패를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다음 경기가 지나고 남은 4경기를 봤을 때 수원FC는 당장의 위험한 경기인 제주와 대구 경기가 연속적으로 잡혀있는 상황이 됩니다. 대구는 이 경기를 잡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37라운드가 결정적인 서로의 멸망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를 만나게 되고 안양을 만나게 되고 37라운드. 그러니까 이 두 팀은 관건이 34라운드부터 37라운드 직전, 그러니까 36라운드 이 세 경기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승점이 좁아졌어요. 3점 이내로 좁아진다거나 혹은 뭐 한 팀이 2경기를 내리지고 한 팀이 2경기를 내리 이긴다 하면 요 37라운드가 이 두 팀의 강등 확정 멸망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5경기를 보자면 대구는 안 져요. 잘 안 져요. 이번 경기도 강원이랑 경기를 할 때 거의 질 거라고 판단이 됐지만 거의 끝까지 꾸역꾸역
쫓아가서 경기를 다시 비겨냈죠. 근데 제주는 계속 지다가 무승부 한번 하고 이제 좀 달라지나 하는 상황에 대저를 만나서 또 3대1로 져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승점차가 넓어 보인다기보다 언제든 따라잡힐 수 있는 모양새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12위 싸움도 하위 스플릿, 그러니까 파이널 B에 가서 정말 지켜봐야 되는 한 팀, 이 두 팀 중 한 팀이 미끄러지는 순간 이 12위 싸움은 끝나고요. 이 두 팀 중 한 팀이 계속 올라와도 결국에는 멸망전 때 한 팀이 죽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잔류 경쟁 안 끝났습니다. 모릅니다. 제주와 대구 이야기만 있는 줄 아셨죠? 33라운드까지 끝난 현재 7위 안양부터 10위 수원 FC까지 승점 차가 안 납니다. 안양, 광주 같은 승점이고요. 울산, 수원 2점 차 납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전적이 골 때립니다. 안양 안 졌어요. 5경기 무패입니다. 2승 3무를 달리고 있고 광주가 최근 좀 안 좋습니다. 이기고 나서 1승 1무 3패를 했습니다. 울산 최근에 이겼지만 그 이전까지 8경기 연속 이기지 못했고 수원FC 좀 좋다가 최근에 2경기 무승 행진에 빠졌죠. 그러면서 승점차가 이렇게 촘촘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게 골 때리는 게 7위부터 9위까지가 승점차가 2점 차입니다. 그리고 12위, 11위, 10위, 9위가 각 5점 차입니다. 이 파이널 B는 한두 경기 놓치면 바로 강등권에 추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수원FC가 10위잖아요. 울산과 승점차가 2점 차밖에 안 나죠. 여기 2경기 미끄러지면 안양도 10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끝이 모르는 이 어둠 속에, 터널 속에 있는 상황이고 수원FC는 싸박의 활약으로 약진하고 있었는데 2경기 연속 무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광주와 안양이 저력을 보여주면서 광주는 경기 자체는 지고 있는데 내용상에 있어서는 계속 대등한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고 득점을 하려는 싸움을 하고 있어서 팀 자체가 이렇게 뭔가 수렁에 빠졌다는 느낌은 안 들고 있고 안양은 안 지는 팀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욕먹을 거 각오하고 파이널 B 돌입 직전에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7위부터 10위를 제가 임의로 한번 이 순위로 끝날 것 같다라는 그 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7위 광주 감독이 이정효입니다. 저는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정효 감독이 갖고 있는 팀에 대한 모티베이션과 아이디어가 충분히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정효 감독이 허황된 꿈을 꾸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현실을 통해서 조금 더 현실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는 노력, 그리고 앞으로 이 팀이 이 축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광주는 파이널 B에서 최고 높은 순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8위를 안양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안양이 명확하게 자신들의 한계를 딱 갖고 있는 거를 알고서 올 시즌에 돌입했고 그거를 한치도 잊어먹지 않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양이 뭔가 상승세를 탈 때 갑자기 팀의 컬러를 바꿔서 우리가 이제 공격을 좀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안양은 딱 하려는 축구에 있어서 변칙적인 것을 두지만 그 변칙적인 게 정말 오로지 생존에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선수들 자체가 플레이에 있어서 이 팀은 우리가 뭘 하고 뭘 목표로 하는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축구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안양은 선수들의 의지나 감독이 갖고 있는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8위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위는 수원FC를 저는 뽑았습니다. 전반기가 좀 무기력하긴 했는데 하반기에 힘이 좀 붙었어요. 그리고 사박이라는 안데르손은 잃긴 했지만 사박이라는 스트라이커가 확실하게 좀 제 역할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팀이 좀 힘이 생겼고 베테랑과 이 기존 선수단이 좀 서로 규합하는 거고, 그리고 전북에서 온 안현범이나 그리고 이용 같은 그런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좀 처지지 않게 기속적으로 밀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승에 좀 빠져있긴 하지만 저는 안양과 수원FC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김은중 감독은 위치를 좀 아는 감독, 그리고 위치를 아는 상태에서 해야 될 게 명확한 감독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수원이 상황이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주보다 더 안 좋았는데 그거를 끌어올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잔류권에 수원은 좀 올라갈 것 같다. 더불어서 10위는 저는 울산을 예상했습니다. 울산이 선수단이 좋긴 하고
그리고 울산이 최근에 노상래 대행 체제에서 2연승을 노리고 있고, 노상래 대행 체제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합의하려고 하고, 뭐 그 가운데에서 이청용의 그런 일도 나왔지만, 저는 약간 올드스쿨 같은 감성이 있어서 전 팀 분위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팀이라도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목표를 하고자 나아가는 그 모멘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팀이 갖고 있는 의지나 팀 분위기 자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울산이 3연패를 하던 시기, 울산이 뭐 그러니까 첫 우승, 그러니까 2022년 우승을 차지하던 시기, 이때를 봤을 때 울산이 과연 그런 팀이었을까요? 지금이랑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뭐 이거에 꼬리를 물고 뭐 이 감독 땐 저랬고 김판곤 때 뭐 어쨌고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승하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분위기만 안 좋아도 사실 모르는데, 지금 이 팀은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봉합이 되지 않았고 이 분위기가 시즌 끝날 때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만 결속한 분위기고,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외부의 공격은 받을 수 있는 여지의 상태에 놓여진 상태로 시즌 끝까지 갈 거라는 의지를 결국엔 밝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기도 하지만,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동안 쌓아온 이 스택들이, 저는 울산이 한 번에 반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래도 선수빨이 있기 때문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는 울산도 경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1위와 12위는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제가 스냅앤 스포츠에서 K리그를 다루고 주간 K리그를 시작하면서 제가 강등권 싸움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대구는 이번 주에도 제가 경기를 봤지만 안 져요. 희한하게 뭔가 힘이 붙은 느낌? 지금 뭔가 뒤에 이상한 에너지를 끌어다가 축구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야 지겠는데 하는데 비기고, 야 이거 못 이기겠는데 하는데 이기고, 이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반해 제주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느낌. 선수들이 열심히 안 뛰는 것도 아니에요. 선수들이 되게 열심히 뛰어요. 이번 경기 때 유인수 선수 쥐나면서 그 쥐 스스로 풀면서까지 수비 복귀하는 거, 뭐 이런 거 제주 쇼츠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팀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흐름이 두 팀이 너무 상반된 분위기고, 제주는 이게 지금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느낌, 묘하게 2023년도에 수원 삼성의 느낌이 나지 않나. 그래서 저는 11위 대구가 11위를 차지하고 12위 제주가 다이렉트 강등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입장, 저는 수원 삼성의 팬이잖아요. 수원 삼성의 2위는 더욱더 확고해지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주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그러니까 맞붙는 거를 좀 더 원하기는 합니다. 근데 분위기상은 대구가 묘하게 파이널에서 기적을 발휘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파이널 B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올해 K리그가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상위팀을 안 봤잖아요. 파이널 A는 지금 결정될 수 있는 게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를 누가 가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를 누가 가느냐, 그리고 코리아컵 우승으로 인해서 클럽 대항전 출전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널 A에 대한 추측은 좀 뒤로 미뤘고요. 파이널 B를 먼저 봤습니다. 정말 사연이 많은데 진짜 승점차가 너무 촘촘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예측이 안 되고,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 영상 보시고 끝까지 보셨다면, 올해 이 팀이 다이렉트 강등당할 것 같고 올해 이 팀이 살아남을 것 같다, 이렇게 투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셔서 이 팀이 살아남을 것 같은 이유와 이 팀이 강등당할 것 같은 이유, 그리고 이 팀은 요 순위로 끝낼 것 같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로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주간 K리그 파이널 B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K리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